안녕하세요.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쉼없이 달려온 우리 삶의 오후, 즉 50대 이후에 마주하게 될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들에 대한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나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며 우리의 노후를 더욱 단단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지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소중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특히 50대에 접어들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삶의 큰 변화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고 현명하게 대처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 후반전에 겪게 될 수 있는 4가지 중요한 재무적 사건과 그 대비책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황혼 이혼입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애써 외면하고 싶은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황혼 이혼은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함께 쌓아온 돈과의 이별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래의 소득이 될 연금 또한 나누어야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통상 황혼 이혼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 분할입니다. 내가 미래에 받을 노령연금의 일부를 전 배우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분할연금을 청구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소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함께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 즉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을 나누어 받고자 하는 본인 역시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금은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30년간 가입했고 그중 20년을 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달 15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게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20년치, 즉 전체 연금액의 3분의 2인 100만 원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특별한 합의나 법원 판결이 없다면 이 100만 원의 절반인 50만 원을 제가 매달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재판을 통해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고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너만 내 연금을 청구하냐? 나도 내 연금을 청구하겠다며 서로의 연금을 교차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분할연금 제도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맞이하는 이별이 경제적인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큰 사건은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고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는 치료비 발생은 물론 소득의 단절이라는 이중고를 안겨줍니다. 우리는 이를 재무적으로 우발부채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빚이 생기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우발부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발자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 즉시 나타나 문제를 해결해주는 자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하지만 모든 위험을 보험으로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은 나에게 치명적인가? 라는 질문을 기준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 불이 나는 것은 전 재산을 잃고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위험은 내가 감당하려 하지 말고 보험사에 이전시켜야 합니다. 반면 스마트폰 액정이 깨지는 것은 속상하지만 수리비 20에서 30만 원 때문에 제 인생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작은 위험은 굳이 보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암 치료비처럼 수천만 원이 드는 비용은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암보험은 중요한 우발 자산이 됩니다. 은퇴 전에는 치료비와 소득 단절을 함께 대비해야 하지만 은퇴 후에는 소득이 이미 멈춘 상태이므로 치료비 마련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장은 누가 받게 되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보십시오. 보험에는 3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장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금을 실제로 받아가는 수익자입니다. 우리 가족의 보장은 누구를 피보험자로 설정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 부분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가진 보험이 실제 병원비를 보상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인지 아니면 암 진단 시 3천만 원처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좋은 조건을 가진 경우가 많으니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건은 바로 부모님 간병 문제입니다. 50대 후반에서 60대에 이르면 많은 이들이 이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한 연극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암에 걸려 막대한 치료비가 들어가자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아들이 부모님께 소리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흔한 암보험 하나 안 들어 놓으셨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내 아버지에게 보험은 바로 너희들이었다. 너희만 보면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셨는데 자식들을 보험 삼아 평생을 살아오신 부모님. 하지만 자식들이라는 보험이 부도를 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70%는 자녀와 함께 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시거나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자녀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우리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떠올립니다. 이 둘의 차이를 재무적 관점에서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요양병원은 의사가 상주하는 의료기관입니다. 따라서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받습니다. 총 의료비의 약 8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20%마저도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요양원은 요양시설이지 병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우리가 매달 건강보험료에 더해 내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습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등급이나 2등급처럼 시설 입소가 가능한 등급을 받으면 전체 비용의 80%를 지원받고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식비나 간식비 등은 두 곳 모두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노후를 어디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 질문에 미리 답을 준비해 두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세대의 숙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은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이별의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남겨진 이의 삶을 지탱할 경제적 문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유족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연금액은 고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원래 받던 연금의 40%, 10년에서 20년 사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가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1순위는 배우자입니다. 법률혼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나도 내 이름으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배우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 수급권까지 생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두 연금을 모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를 중복수급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연금을 포기하고 금액이 더 큰 유족연금을 받는다. 둘째, 내 연금을 받되 포기한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는다.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행히 유족연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유족연금을 받던 중 재혼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분할연금은 다릅니다. 분할연금은 이혼 시 재산을 나눈 것과 같은 개념으로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따라서 재혼을 하더라도 평생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 후반전에 닥칠 수 있는 4가지 중대한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황혼 이혼, 질병, 부모님 간병, 그리고 배우자와의 사별. 이 모든 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인생의 오후는 예측 불가능한 날씨와 같습니다. 하지만 튼튼한 우산을 미리 준비한다면 갑작스러운 비바람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노후라는 여정을 더욱 안전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지혜의 우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쉼없이 달려온 우리 삶의 오후, 즉 50대 이후에 마주하게 될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들에 대한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나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며 우리의 노후를 더욱 단단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지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소중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특히 50대에 접어들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삶의 큰 변화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고 현명하게 대처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 후반전에 겪게 될 수 있는 4가지 중요한 재무적 사건과 그 대비책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황혼 이혼입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애써 외면하고 싶은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황혼 이혼은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함께 쌓아온 돈과의 이별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래의 소득이 될 연금 또한 나누어야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통상 황혼 이혼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 분할입니다. 내가 미래에 받을 노령연금의 일부를 전 배우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분할연금을 청구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소 5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함께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 즉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을 나누어 받고자 하는 본인 역시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금은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30년간 가입했고 그중 20년을 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달 15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게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20년치, 즉 전체 연금액의 3분의 2인 100만 원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특별한 합의나 법원 판결이 없다면 이 100만 원의 절반인 50만 원을 제가 매달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재판을 통해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고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너만 내 연금을 청구하냐? 나도 내 연금을 청구하겠다며 서로의 연금을 교차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분할연금 제도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맞이하는 이별이 경제적인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큰 사건은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고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는 치료비 발생은 물론 소득의 단절이라는 이중고를 안겨줍니다. 우리는 이를 재무적으로 우발부채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빚이 생기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우발부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발자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 즉시 나타나 문제를 해결해주는 자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하지만 모든 위험을 보험으로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은 나에게 치명적인가? 라는 질문을 기준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 불이 나는 것은 전 재산을 잃고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위험은 내가 감당하려 하지 말고 보험사에 이전시켜야 합니다. 반면 스마트폰 액정이 깨지는 것은 속상하지만 수리비 20에서 30만 원 때문에 제 인생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작은 위험은 굳이 보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암 치료비처럼 수천만 원이 드는 비용은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암보험은 중요한 우발 자산이 됩니다. 은퇴 전에는 치료비와 소득 단절을 함께 대비해야 하지만 은퇴 후에는 소득이 이미 멈춘 상태이므로 치료비 마련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장은 누가 받게 되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보십시오. 보험에는 3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장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금을 실제로 받아가는 수익자입니다. 우리 가족의 보장은 누구를 피보험자로 설정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 부분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가진 보험이 실제 병원비를 보상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인지 아니면 암 진단 시 3천만 원처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좋은 조건을 가진 경우가 많으니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건은 바로 부모님 간병 문제입니다. 50대 후반에서 60대에 이르면 많은 이들이 이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한 연극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암에 걸려 막대한 치료비가 들어가자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아들이 부모님께 소리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흔한 암보험 하나 안 들어 놓으셨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내 아버지에게 보험은 바로 너희들이었다. 너희만 보면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셨는데 자식들을 보험 삼아 평생을 살아오신 부모님. 하지만 자식들이라는 보험이 부도를 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70%는 자녀와 함께 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시거나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자녀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우리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떠올립니다. 이 둘의 차이를 재무적 관점에서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요양병원은 의사가 상주하는 유료기관입니다. 따라서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받습니다. 총 의료비의 약 8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20%마저도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요양원은 요양시설이지 병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우리가 매달 건강보험료에 더해 내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습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등급이나 2등급처럼 시설 입소가 가능한 등급을 받으면 전체 비용의 80%를 지원받고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식비나 간식비 등은 두 곳 모두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노후를 어디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 질문에 미리 답을 준비해 두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세대의 숙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은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이별의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남겨진 이의 삶을 지탱할 경제적 문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유족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연금액은 고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원래 받던 연금의 40%, 10년에서 20년 사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가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1순위는 배우자입니다. 법률혼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나도 내 이름으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배우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 수급권까지 생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두 연금을 모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를 중복수급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연금을 포기하고 금액이 더 큰 유족연금을 받는다. 둘째, 내 연금을 받되 포기한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는다.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행히 유족연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유족연금을 받던 중 재혼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분할연금은 다릅니다. 분할연금은 이혼 시 재산을 나눈 것과 같은 개념으로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따라서 재혼을 하더라도 평생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 후반전에 닥칠 수 있는 4가지 중대한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황혼 이혼, 질병, 부모님 간병, 그리고 배우자와의 사별. 이 모든 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인생의 오후는 예측 불가능한 날씨와 같습니다. 하지만 튼튼한 우산을 미리 준비한다면
갑작스러운 비바람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노후라는 여정을 더욱 안전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지혜의 우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쉼없이 달려온 우리 삶의 오후, 즉 50대 이후에 마주하게 될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들에 대한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나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며 우리의 노후를 더욱 단단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지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소중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특히 50대에 접어들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삶의 큰 변화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고 현명하게 대처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 후반전에 겪게 될 수 있는 4가지 중요한 재무적 사건과 그 대비책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황혼 이혼입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애써 외면하고 싶은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황혼 이혼은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함께 쌓아온 돈과의 이별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래의 소득이 될 연금 또한 나누어야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통상 황혼 이혼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 분할입니다. 내가 미래에 받을 노령연금의 일부를 전 배우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분할연금을 청구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소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함께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 즉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을 나누어 받고자 하는 본인 역시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금은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30년간 가입했고 그중 20년을 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달 15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게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20년치, 즉 전체 연금액의 3분의 2인 100만 원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특별한 합의나 법원 판결이 없다면 이 100만 원의 절반인 50만 원을 제가 매달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재판을 통해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고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너만 내 연금을 청구하냐? 나도 내 연금을 청구하겠다며 서로의 연금을 교차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분할연금 제도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맞이하는 이별이 경제적인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큰 사건은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고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는 치료비 발생은 물론 소득의 단절이라는 이중고를 안겨줍니다.
우리는 이를 재무적으로 우발부채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빚이 생기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우발부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발자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 즉시 나타나 문제를 해결해주는 자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하지만 모든 위험을 보험으로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은 나에게 치명적인가? 라는 질문을 기준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 불이 나는 것은 전 재산을 잃고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위험은 내가 감당하려 하지 말고 보험사에 이전시켜야 합니다. 반면 스마트폰 액정이 깨지는 것은 속상하지만 수리비 20에서 30만 원 때문에 제 인생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작은 위험은 굳이 보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암 치료비처럼 수천만 원이 드는 비용은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암보험은 중요한 우발 자산이 됩니다. 은퇴 전에는 치료비와 소득 단절을 함께 대비해야 하지만 은퇴 후에는 소득이 이미 멈춘 상태이므로 치료비 마련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장은 누가 받게 되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보십시오. 보험에는 3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장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금을 실제로 받아가는 수익자입니다. 우리 가족의 보장은 누구를 피보험자로 설정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 부분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가진 보험이 실제 병원비를 보상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인지 아니면 암 진단 시 3천만 원처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좋은 조건을 가진 경우가 많으니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건은 바로 부모님 간병 문제입니다. 50대 후반에서 60대에 이르면 많은 이들이 이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한 연극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암에 걸려 막대한 치료비가 들어가자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아들이 부모님께 소리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흔한 암보험 하나 안 들어 놓으셨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내 아버지에게 보험은 바로 너희들이었다. 너희만 보면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셨는데 자식들을 보험 삼아 평생을 살아오신 부모님. 하지만 자식들이라는 보험이 부도를 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70%는 자녀와 함께 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시거나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자녀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우리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떠올립니다. 이 둘의 차이를 재무적 관점에서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요양병원은 의사가 상주하는 의료기관입니다. 따라서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받습니다. 총 의료비의 약 8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20%마저도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요양원은 요양시설이지 병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우리가 매달 건강보험료에 더해 내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습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등급이나 2등급처럼 시설 입소가 가능한 등급을 받으면 전체 비용의 80%를 지원받고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식비나 간식비 등은 두 곳 모두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노후를 어디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 질문에 미리 답을 준비해 두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세대의 숙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은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이별의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남겨진 이의 삶을 지탱할 경제적 문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유족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연금액은 고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원래 받던 연금의 40%, 10년에서 20년 사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가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1순위는 배우자입니다. 법률혼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나도 내 이름으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배우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 수급권까지 생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두 연금을 모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를 중복수급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연금을 포기하고 금액이 더 큰 유족연금을 받는다. 둘째, 내 연금을 받되 포기한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는다.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행히 유족연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유족연금을 받던 중 재혼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분할연금은 다릅니다. 분할연금은 이혼 시 재산을 나눈 것과 같은 개념으로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따라서 재혼을 하더라도 평생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 후반전에 닥칠 수 있는 4가지 중대한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황혼 이혼, 질병, 부모님 간병, 그리고 배우자와의 사별. 이 모든 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인생의 오후는 예측 불가능한 날씨와 같습니다. 하지만 튼튼한 우산을 미리 준비한다면 갑작스러운 비바람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노후라는 여정을 더욱 안전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지혜의 우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쉼없이 달려온 우리 삶의 오후, 즉 50대 이후에 마주하게 될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들에 대한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나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며 우리의 노후를 더욱 단단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지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소중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특히 50대에 접어들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삶의 큰 변화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고 현명하게 대처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 후반전에 겪게 될 수 있는 4가지 중요한 재무적 사건과 그 대비책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황혼 이혼입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애써 외면하고 싶은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황혼 이혼은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함께 쌓아온 돈과의 이별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래의 소득이 될 연금 또한 나누어야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통상 황혼 이혼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 분할입니다. 내가 미래에 받을 노령연금의 일부를 전 배우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분할연금을 청구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소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함께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 즉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을 나누어 받고자 하는 본인 역시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금은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30년간 가입했고 그중 20년을 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달 15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게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20년치, 즉 전체 연금액의 3분의 2인 100만 원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특별한 합의나 법원 판결이 없다면 이 100만 원의 절반인 50만 원을 제가 매달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재판을 통해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고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너만 내 연금을 청구하냐? 나도 내 연금을 청구하겠다며 서로의 연금을 교차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분할연금 제도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맞이하는 이별이 경제적인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큰 사건은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고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는 치료비 발생은 물론 소득의 단절이라는 이중고를 안겨줍니다. 우리는 이를 재무적으로 우발부채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빚이 생기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우발부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발자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 즉시 나타나 문제를 해결해주는 자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하지만 모든 위험을 보험으로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은 나에게 치명적인가? 라는 질문을 기준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 불이 나는 것은 전 재산을 잃고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위험은 내가 감당하려 하지 말고 보험사에 이전시켜야 합니다. 반면 스마트폰 액정이 깨지는 것은 속상하지만 수리비 20에서 30만 원 때문에 제 인생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작은 위험은 굳이 보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암 치료비처럼 수천만 원이 드는 비용은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암보험은 중요한 우발 자산이 됩니다. 은퇴 전에는 치료비와 소득 단절을 함께 대비해야 하지만 은퇴 후에는 소득이 이미 멈춘 상태이므로 치료비 마련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장은 누가 받게 되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보십시오. 보험에는 3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장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금을 실제로 받아가는 수익자입니다. 우리 가족의 보장은 누구를 피보험자로 설정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 부분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가진 보험이 실제 병원비를 보상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인지 아니면 암 진단 시 3천만 원처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좋은 조건을 가진 경우가 많으니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건은 바로 부모님 간병 문제입니다. 50대 후반에서 60대에 이르면 많은 이들이 이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한 연극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암에 걸려 막대한 치료비가 들어가자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아들이 부모님께 소리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흔한 암보험 하나 안 들어 놓으셨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내 아버지에게 보험은 바로 너희들이었다. 너희만 보면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셨는데 자식들을 보험 삼아 평생을 살아오신 부모님. 하지만 자식들이라는 보험이 부도를 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70%는 자녀와 함께 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시거나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자녀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우리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떠올립니다. 이 둘의 차이를 재무적 관점에서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요양병원은 의사가 상주하는 의료기관입니다. 따라서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받습니다. 총 의료비의 약 8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20%마저도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요양원은 요양시설이지 병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우리가 매달 건강보험료에 더해내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습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등급이나 2등급처럼 시설 입소가 가능한 등급을 받으면 전체 비용의 80%를 지원받고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식비나 간식비 등은 두 곳 모두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노후를 어디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 질문에 미리 답을 준비해 두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세대의 숙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은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이별의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남겨진 이의 삶을 지탱할 경제적 문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유족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연금액은 고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원래 받던 연금의 40%, 10년에서 20년 사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가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1순위는 배우자입니다. 법률혼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나도 내 이름으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배우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 수급권까지 생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두 연금을 모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를 중복수급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연금을 포기하고 금액이 더 큰 유족연금을 받는다. 둘째, 내 연금을 받되 포기한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는다.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행히 유족연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유족연금을 받던 중 재혼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분할연금은 다릅니다. 분할연금은 이혼 시 재산을 나눈 것과 같은 개념으로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따라서 재혼을 하더라도 평생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 후반전에 닥칠 수 있는 4가지 중대한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황혼 이혼, 질병, 부모님 간병, 그리고 배우자와의 사별. 이 모든 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인생의 오후는 예측 불가능한 날씨와 같습니다. 하지만 튼튼한 우산을 미리 준비한다면 갑작스러운 비바람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노후라는 여정을 더욱 안전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지혜의 우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쉼없이 달려온 우리 삶의 오후, 즉 50대 이후에 마주하게 될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들에 대한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나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며 우리의 노후를 더욱 단단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지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소중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특히 50대에 접어들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삶의 큰 변화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고 현명하게 대처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 후반전에 겪게 될 수 있는 4가지 중요한 재무적 사건과 그 대비책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황혼 이혼입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애써 외면하고 싶은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황혼 이혼은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함께 쌓아온 돈과의 이별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래의 소득이 될 연금 또한 나누어야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통상 황혼 이혼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 분할입니다. 내가 미래에 받을 노령연금의 일부를 전 배우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분할연금을 청구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소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함께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 즉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을 나누어 받고자 하는 본인 역시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금은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30년간 가입했고 그중 20년을 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달 15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게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20년치, 즉 전체 연금액의 3분의 2인 100만 원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특별한 합의나 법원 판결이 없다면 이 100만 원의 절반인 50만 원을 제가 매달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재판을 통해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고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너만 내 연금을 청구하냐? 나도 내 연금을 청구하겠다며 서로의 연금을 교차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분할연금 제도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맞이하는 이별이 경제적인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큰 사건은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고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는 치료비 발생은 물론 소득의 단절이라는 이중고를 안겨줍니다. 우리는 이를 재무적으로 우발부채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빚이 생기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우발부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발자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 즉시 나타나 문제를 해결해주는 자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하지만 모든 위험을 보험으로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은 나에게 치명적인가? 라는 질문을 기준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 불이 나는 것은 전 재산을 잃고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위험은 내가 감당하려 하지 말고 보험사에 이전시켜야 합니다. 반면 스마트폰 액정이 깨지는 것은 속상하지만 수리비 20에서 30만 원 때문에 제 인생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작은 위험은 굳이 보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암 치료비처럼 수천만 원이 드는 비용은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암보험은 중요한 우발 자산이 됩니다. 은퇴 전에는 치료비와 소득 단절을 함께 대비해야 하지만 은퇴 후에는 소득이 이미 멈춘 상태이므로 치료비 마련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장은 누가 받게 되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보십시오. 보험에는 3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장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금을 실제로 받아가는 수익자입니다. 우리 가족의 보장은 누구를 피보험자로 설정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 부분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가진 보험이 실제 병원비를 보상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인지 아니면 암 진단 시 3천만 원처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좋은 조건을 가진 경우가 많으니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건은 바로 부모님 간병 문제입니다. 50대 후반에서 60대에 이르면 많은 이들이 이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한 연극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암에 걸려 막대한 치료비가 들어가자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아들이 부모님께 소리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흔한 암보험 하나 안 들어 놓으셨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내 아버지에게 보험은 바로 너희들이었다. 너희만 보면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셨는데 자식들을 보험 삼아 평생을 살아오신 부모님. 하지만 자식들이라는 보험이 부도를 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70%는 자녀와 함께 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시거나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자녀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우리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떠올립니다. 이 둘의 차이를 재무적 관점에서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요양병원은 의사가 상주하는 의료기관입니다. 따라서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받습니다. 총 의료비의 약 8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20%마저도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요양원은 요양시설이지 병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우리가 매달 건강보험료에 더해 내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습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등급이나 2등급처럼 시설 입소가 가능한 등급을 받으면 전체 비용의 80%를 지원받고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식비나 간식비 등은 두 곳 모두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노후를 어디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 질문에 미리 답을